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공부와 독서, 옛날에 도서관에서 한 건데, 한참 된 거거든. 한 10년 더 된 건데,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는데, 사흘에 2명이 죽는데, 사흘에. 그치? 그거하고 공부를 즐겁게 하도록 하다가 뭔 상관이지?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죽는데 즐겁게 공부하라는 뜻인가? 혼자 걷도록 하지 마라. 그리고 끌고 가지 마. 질질 끌고 가지 말라는 거지. 공부하라고. 그래서 애를 지켜주려고, 감싸주지. 다 감싸 안아주고, 지켜주려고 하고, 돈도 대주고, 보호해주고. 어쨌든 경험하면서 자기가 판단하지.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본인이 다 알아서 하잖아, 니네, 그지? 네. 어쨌든, 이제 공부에 필요한 3가지 3대 요소는 저거 맞는 것 같지? 네. 체력, 정신력, 분위기. 체력 플러스 재력이야, 재력. 운동은 낭비가 아니다. 그치? 운동해라. 도서관은 고유한 재력, 돈이 없어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이고, 부모의 최소한 의무는 책 대여해주는 거고. 그치? 근데 이게 덕, 이렇게 3개가 되는데, 체력, 재력. 돈도 체력의 일부지. 그다음에 정신력, 독서를 하고, 다양한 삶을 간접 경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심리적 안정. 이게 가장 중요하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심리적으로 니네는 안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치? 심리적으로 안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의지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체력, 공부하는 체력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학생은 뭐가 제일 부족해? 3개 중에서? 정신력. 그러니까 네가 미리 뭔가를 이거를 더 해야 된다라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아니면 이 성공을 짜잘한 걸 성공을 해서 계속 누적해서 기록하고 오늘 나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지? 특별히 뭔가를 해서 성공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공부에 기반이 되는 요소들 보니까 독서, 정신력, 그 전에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 운동, 신체 활성화, 스트레스 해소, 그 다음에 뭐 영화, 연극, 예술 이런 거는 균형점, 지향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어쨌든 책을 그 전에 읽었어야 되는데 공부 왜 실패한가 보니까 지나친 관심도 안 되지, 기대도 안 되고, 무계획도 안 되고, 또 잘못된 계획도 안 되고, 그지? 근데 이제 이것들을 지나친 기대나 무관심, 아니면 무계획, 아니면 잘못된 계획, 그거는 부모가 시키지. 학생 측면에서 핸드폰 있으면 마이너스 5점, 담배 피우면 마이너스 5점, 이성 친구는 마이너스 5점에서 마이너스 20점. 여자랑 남자랑 그 이성 친구를 사귀면 여자는 성적 안 떨어져. 남들은 사귀면 떨어져. 그 다음에 헤어지면 더 많이 떨어져. 여자는 헤어지면 올라. 왜요? 그만큼 좀 더 여자들이 여러 가지 다중적 사고를 하면서 딱 정리도 하고 공부를 하고, 별개야. 남자랑 헤어진 거랑 공부랑 사고방식이.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공부 방법, 부모님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교사란 무엇인가, 그쵸?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교수법하고 가르치는 이유, 원리 가르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학생들이 실패하는 연 중에 가장 큰 거, 여기서 가장 큰 건 뭐냐? 공부 방법을 몰라서 이건 뻥이잖아, 그지? 네. 저번에 녹화 안 하냐 못하냐 해서, 공부 안 하냐 못하냐 해서, 너 녹화했었냐 이때? 네. 어? 그치? 애들이 안 한 거지, 그치? 네. 안 하다 보니까, 반복돼서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되고, 못하게 되니까 또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공부에 관한 고정관념이 있네. 천재, 이거 천재, 이게 제자 이건가? 천재하고 영재하고 수재의 차이는 뭐냐? 천재는 하늘에 대해서 한 개를 알면 10개를 알아. 그 다음에 영재는 똑똑한 수재가 노력도 해. 수재는 이제 우수한 애야. 공부를 안 하더라도 우수하면 수재고. 지능, 공부의 재능은 95점 이후의 차이를 나타내주고, 95점까지 똑같다는 거지. 95점까지 노력으로 달성하는데, 95점에서 100점 차이는
지능의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근데 수능은 다행히도 이 만점 갈 때까지 아니다. 재능 차이에서 수학 30번 문제하고 몇 개 있어 몇 문제 한 서너 문제 한 세 문제 정도는 재능이 있어야 풀 수 있는데 요거만 딱 틀리면 서울대를 가. 그러니까 노력으로 빠듯이 갈 수 있게 돼 있어. 퍼펙트한 노력으로. 어쨌든 시간 독서를 하게 되면 가장 느리면서 빠른데 언제밖에 못해? 독서는? 초등 때밖에 못해 실질적으로는. 중학교 때 독서했어. 고등학교 때 독서하고 인규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서너 시간씩 자고 해야 돼. 그래서 너 책 읽을 지 얼마 안 남았거든. 심심할 땐 치열하게 읽어. 선행 나가고 그러면 책 읽을 시간 자체가 좀 적어. 공부 시작 시간에 대한 오해, 효과, 그치? 태교부터 공부 시작하는 태교 공부. 엄마들이 태교했을 때 정석 풀고 막 영어 공부하고 그런데 그거 해봤고. 매주. 아니에요. 일찍부터 근데 입학 전에도 공부하고 초3 때, 초6 때, 중3 때, 고1 때, 고2 때, 고3 때 이제 학령상 학생 연령대에 따라서 특징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초3 때 이제 4학년 들어가서 분수 못하기 시작하면 이제 수학을 포기하고 초6에서 중1 올라갈 때가 제일 중요하고 인생 최고 하이라이트야 여기가. 갑자기 어려워져.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가 두 번째 하이라이트고 고3에서 수능 볼 때가 세 번째 하이라이트고 고시 볼 때가 네 번째 하이라이트야. 근데 이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거는 가문이 바뀌고 니네 집안 자체가 다 바뀐다고. 지역대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뜬먹고를 가게 되면 다 전부 다 결정이 돼버리거든 거의. 그러면 중3에서 고1 갈 때는 대학이 결정돼. 요거는 학과가 결정돼. 요거는 돈이 있으면 끊없이 밀어줘. 붙을 때까지 고시. 요새는 고시도 과외해. 자, 선행학습은 능력이 있어야 하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애들이, 그지? 강제로 시켜봐야 한번 들어본 것 뿐이고, 그지?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일찍 땡겨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탄력적으로 독서를 하는 것이지. 누가 공부하냐? 학생만이 하지. 근데 공부는 학생만 하거든? 근데 주체는 3자야. 누구? 학생, 부모, 선생님. 이렇게 3자. 세 개가 다 맞아야 이게 정확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이 안에서 부모는 독서를 시키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거고, 이제 부모하고 선생님의 차이는 부모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인성을 가르쳐 주라 하는데 부모가 다 가르쳐야지 사실은. 그리고 인성이 바른 애가 공부를 더 잘해. 확실하게. 그런 게가 여태까지. 왜? 공부,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다는 거 말고 공부 인성이 있어. 뭔지 알아? 약속을 하면 지켜. 9시에 올 거지? 그럼 와. 숙제할 거지? 그럼 해. 자기 약속을 지켜. 칼같이 별명 안 하고. 너 약속 어기는 되게 싫어하지, 그런 거. 숙제 내는 거, 그지? 어마어마하게 빠듯하게 잘 지킨다고. 자, 언제부터 내 아이가 마음대로 안 되지? 사실은 중2병 아니잖아. 중2 전에 오잖아. 그지? 내 아이가. 왜? 집에서 있다가 친구들과 어울리가 학교에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집에서는 다 최고야 그러는데 나가니까 최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이랬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해서부터 친구랑 해야 돼 하고서 막 엄마를 공격하지. 그래서 부모는 왜 내 인생을 감석하냐고 그러지. 돌봐주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역할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해야 되거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율적으로 하지만 통제나 자율적인 자기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는 순간 공부도 안 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습 습관일 때 배우하게 연습할 습이거든. 그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 그 습관은 언제 만드느냐? 초딩 때 만들거든. 그러니까 중고등 때 공부는 초딩 때 만드는 습관으로 좌우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자, 공부 어디서 하느냐? 고정적인 공부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 공부방이든 뭐든. 근데 없는 경우 되게 많다는 거야. 학교 가고 집에 가면 공부를 할 때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집에서. 그럼 학교 책상 외에는 공부할 데가 없잖아. 자, 학교, 학원, 과외, 팀 수업. 자, 학교 공부가 제일 중요하거든. 제일 오랜 시간이 있어서. 이거 내가 반드시 보라고, 필독이라고. 학교 수업 잘 듣는 법. 반드시 보라고. 이게 최고. 내가 이건 무조건 보게 할 건데. 자, 학원에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혼자 너는 수학을 네가 풀어가잖아. 그러면 내가 네 능력을 까먹진 않은데 네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 더 빨리 알아듣거든. 근데 네가 생각해서는 못 알아듣는 그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꼭지까지 먼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얘도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다 알아내는 거 좋아하거든? 알아낸 다음에 시간이 있어서 좀 문제만 더 풀면 되는데 그 시간이 없고. 그럼 과외는 뭐 하는 거냐? 내가 모르는 것만 질문하면 짱이야. 모르는 것만 모아서 질문. 그래서 너가 그걸 빨리 풀면서 유튜브를 보든 책을 보든 모르는 걸 조금씩 A4에다 써갖고 모았다가 질문을 받아야 더 발전하거든. 이해해? 그러니까 속도가 네가 압축돼서 지루하게 나가는 이유는 네가 모르는 걸 안 찾기 때문에 그래.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걸 자기가 머리 뽀개면서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좋아. 지금 상황에서 두면 다음번에 더 상위에 올라가니까 그냥 두는 거야. 근데 네가 그걸 모아놓고 한번 쭉 설명한 그 다음에 다시 또 고민을 해도 되거든. 한두 번 설명 듣는 건 상관없거든. 그러면 이런 게 더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에? 모르겠어요 하고 딱 써. 그리고 몇 개 쓰다가 또 혼자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를 네가 구축하면 되거든. 안 그래? 네. 그리고 너는 네가 모르는 걸 찾아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이고, 그다음 모르면 형광펜이라도 이렇게 쭉 쳐오면 내가 뭐라고 안 했다고 했잖아. 모르는 게 뭐니? 그러면 일단 읽고 있어요. 그럼 난 할 말이 없어. 네. 그게 나는 20년 동안 애들 가르치면서 그게 무슨 의향이냐면 지금 나 혼자 할 테니까 일단 두라고. 건들지 마시라고. 그런 의사로 들었어. 맞냐? 아니, 그럼. 그냥 아. 다 안 봐서. 아니 맨날 물어보잖아. 안 불쌍하냐? 네. 이거 뭐 해줄까? 팀 수업은 5명이 팀 수업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한 명은 도움 안 되고 제일 잘하는 애. 두 번째는 도움 되고 나머지 애는 돈만 내주는 거야. 얘는 조금 도움 안 되고 얘는 도움 안 되고 4, 5번은 돈만 내주는 거고 도움 자체가 아니라 필요가 없고 2번만 도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한 반이면 여기서 2, 3명만 도움되고 나머지는 뭐라고? 손해야.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뭐라고? 추가로 공부해야 돼, 수업 시간에. 어쨌든 전체적인 학습 환경을 짜주면 자기가 결정해서 이 자기주도 프로그램에 별거 없어. 누적 기록부를 쓴 다음에 그걸 계속 개선하면 되거든. 그럼 자기가 계속 발전하거든. 자기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시켜야지. 야, 어떤 사람이 육상대에 나가는데 기록을 쫑쫑쫑씩 단축시키지 한 번에 확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애들이 뭐 공부해요? 바로 교과서 하고 이거 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아니요, 하다 보면 빨라져. 어떤 거를 하든. 공부는 결국 모르는 걸 알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 이제 구체적인 목표 정해서 경험을 추가하면서 내가 이걸 틀려본 경험, 해설을 본 경험, 혼자 한 경험으로 계속 누적시켜야 되는 거거든. 자, 어떻게 공부하냐? 무식하게 해라. 어떻게? 한계를 항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한계가 변해야 돼. 자, 이런 거랑 똑같아.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고등학교하고 달리기를 하든지 뭔가 하면 한계가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한계를 자꾸 돌파를 시키면 자기 능력이 늘어가는 거거든. 양이 넘어가지고 더 이상 양을 못 늘릴 때 질적 변화가 와. 그래서 공부하는 효율적인 효과가 없어요. 양이 넘치면 양을 이 정도 이상 더 못해. 그럼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 효과적으로 해. 그게 질적 변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세월에 힘이고 기다림도 필요하고 애들한테. 그러면 기다림만 갔다가 어떤 애는 그래. 내가
동아쌤이 A라는 학생, B, C가 있는데 A라는 학생은 혼자 발 풀고 막 나가더니 멈춰져. 그래서 좀 설명해주니까 또 막 나가. 근데 B라는 학생은 질문을 해. 그래서 수업만 또박또박 해도 그때 C라는 학생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게 왜 결과가 이래요? 그럼 난 죄송합니다 그러거든. 근데 기다렸거든. 걔 공부할 때까지는. 그랬더니 애가 그래. 그냥 하라고 하죠. 그래서 맨날 뭐 가르쳐줄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싫대. 싫으면 절대 안 해줘. 왜? 나는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사람들 입을 갈리고 강제로 먹을 걸 넣고 입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마음 먹고 하려고 했을 때 질문하고 하잖아? 그러면 보통 때 3배나 30배를 해. 그래서 환경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의지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공부 방법만 공부해도, 공부 방법만 내가 써놓은 거 봤잖아. 몇만 페이지잖아. 네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손가락에 집착하지 말고, 저기 봐봐. 다. 이게 공부 방법이거든? 이 손가락으로 저기를 가르쳤으면, 이 손가락을 보면 안 돼. 이건 공부 방법이야. 저쪽을 봐야지. 근데 애들이, 쌤 손가락이 왜 이렇게 늙었어요? 쌤 손가락 끝에 떼 있어요. 쌤 손가락이 이렇게 쪼글쪼글해요? 쌤 손가락이 짧네요? 쌤 손가락이 피부가, 이거 탱탱하지 않는데 아이스크림 좀 발라야겠어요. 이런 생각하면 못하냐? 그게 공부법만 공부하는. 손가락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거든. 그럼 자기 방법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보시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써있으니까 오늘 한번 하는 거야, 니네한테. 학생들의 고민. 사교육을 많이 쓰는 애들은 이 성적도 그만큼 맞아야 하는데 못 맞으면 굉장히 미안해 부모한테. 죄송스러워하고 성적이 올라도 불안해하고. 많이 쓴다는 애들이 얼마 정도 같아? 평균 한 달에. 30자루? 응? 30자루? 아니 사교육비. 사교육비. 300만 원. 350 아니야 400, 500. 350 이상 대전에서는. 왜 그러냐면 국영수사,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만 해도 120만 원이거든. 과외 선생들이. 그럼 360이잖아. 플러스 알파를 하거든 꼭. 그래서 거의 500에 육박해. 360 넘어. 자, 대화를 해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 투자를 하면 또 부모도 기대를 하지. 근데 그게 1년, 2년, 3년이 누적이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의사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교수아들도 부담스러워해. 근데 이제 해도 될까?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에서 요즘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자기 여태까지 고3 때까지 공부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죽어라 하면 잘 될까요? 걔 죽어라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하는 애도 있어.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다 이 정도 하면 죽어라 한 거죠. 아니요. 해보다 보면 이 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푸시업이랑 똑같아. 이 정도 하다 저 2개밖에 못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보네. 죽어라. 일주일 동안 계속 하면 나중에 일주일 후에 15개 해. 또 일주일이 지나면 30개 하고 일주일 지나면 100개 하고 일주일 뒤에는 200개 해. 그치? 네네. 죽어라 하면 그러면 몇 배 차이요? 2개에서 200개요. 몇 배 차이요 능력이? 100배 차이요. 근데 얘를 놓고 강제로 너 지금 200개 안 하면 죽는다. 그렇게 죽어야 돼. 못해 근육이. 공부하고 단련할수록 해도 될까요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됐냐? 네. 그래서 전체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누구든. 자, 그런 상황에서 전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학년으로 돼서 어떤 애가 그래, 저 고2인데요. 여태까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중학교 걸 다 해야지. 네. 저 고2 가는데요. 중학교 때도 안 하고 고1 때도 대충 했어요. 그럼 다 해야지. 네. 자, 어떤 애는 고2 거만 하면 되는데, 얘는 중3 거 다 하고, 고1 거도 하고, 고2 거도 해야 돼. 그러면 이 고2 거만 해도 되는 애는 똑똑해 90점짜리요. 그럼 할 게 몇 개 없어. 얘는 엄청나게 많다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야. 갈수록 뭐라고? 자기가 놓고 갔던 짐들 뭐에 다 놓는 거야. 배낭에 메고 짐 지고 가는 거야. 공부는. 그러니까 이거를
배낭에서 꺼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 자리에다가 몇 학년에 차곡차곡 놓으면 배낭이 점점점 그 비슷한 무게거든. 이렇게 들어오고 놓고 하는 게 비슷해졌잖아, 그지? 네. 근데 이걸 안 놓고 가잖아, 할 때. 그러면 여 배낭에 또 우겨놓고 공부 한번 하려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쉬운 거부터, 뺄 수 있는 거부터, 밑에 학년부터 차근차근 한꺼번에 세월을 메워야 된다. 그 세월을 메우는 기반이 되는 게 초등학교의 독서고, 아니면 종적 공부로 수학을 해서 공식이라도 외우고 시작을 하라고 하면 되거든. 순차적으로 방학 동안에 이걸 줄 거야. 프로그램으로. 이거 써. 이거 정리해. 이거 외워. 그럼 진짜 외워보려고 하는 거고. 내가, 자, 봐봐, 너한테. 국사를 주고, 이거 10번만 줄 쳐. 그래도 줄만 쳤어. 다 했다. 하나도 안 외웠어. 진짜 있다니까, 그런 애들. 그럼 내가 진짜 마음이 아프고. 무슨 얘기냐면, 야, 저거 11번 칠 동안 좀 중요한 단어라도 생각해보면, 거기에 있는 거 40%나 외우면, 그거 한 3번만 더 주면, 2시간씩. 3번만 하면 국사 끝이네. 아니, 20번을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네가 동그라미 많이 쳐서 구멍도 냈잖아. 그랬더니, 그냥 쳤죠. 기왕에 사는 건데, 시키는 거 방학 동안에 캠프 동안 미션처럼 재미로라도 하는데 좀 마음 실어서 해보라는 거지. 어쨌든 기대치가 있고 결과치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면 요 못하는 애가 요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여기 갔으면 부모님이 그런다? 우리 애 바보예요. 하루에 10시간이나 하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90점 안 나오고 40점 나와요? 뭐 이래. 그래가지고 어머니 여태까지도 놀다가 중학교 거도 고등학교 도 다시 하고 이걸 다 해서 지금 이제 공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할 게 많은데 애가 이렇게 해서 1년이나 2년을 해야지 그거 한 달 뾰족해갖고 점수 잘 나오면 이게 초등학생이지. 초등학생은 2주 바짝하면 잘 나오고 중학생은 2달 해야 잘 나오고 고등학생은 2년 해야 잘 나와. 잊지 마라. 2주랑 2달이랑 2년이라. 자,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 누적 기록부를 누적해서 쓴 다음에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이거잖아.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네. 현실이잖아.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이렇게 하게 하면 되잖아. 그거 맞춰서 해보자고. 그런 다음에 1단계 7일 끝나고 한 21일 해서 25일 사이 지나면 2박 3일 정도 쉬고 또 빡시게 20일에서 25일 딱 해보고 이렇게 할 생각이거든.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부 조언 이거 있잖아. 내가 언제 썼냐면 제일 밑에 가보니까 와 오리동 살 때요. 서대전 사거리 한밭도서관에서 강의한 거 쓴 거거든? 오리동 살 때 뭐 10년 더 됐네? 지금하고 같잖아. 그렇죠. 볼펜 한자로 쓰란 말이지. 양 충족되고, 단순해서 집중하도 되고, 안정감 되고, 하나 공부했으면, 네가 해보니까 느끼지. 네네. 실제적으로 네가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써보기도 하고, 밑줄 치고, 체크도 하고, 거꾸로도 읽고 해서, 종이 해가지고 과목별로 줘서 치면, 일주일 내에 한 달 내내만 치라고 쳤어. 하루에 한 자료씩 써서. 네. 그럼 네 수준 한 단계 올라가지. 한 단계 무조건. 네. 전 과목 다. 그렇죠. 한 달 투자해갖고 전 과목 한 등급 올릴 수 있다고. 해보라는 거지. 독서를 기록하는 건 초등학교고, 전체 흐름으로. 상세 공부고. 교과서를 여러 번 읽어야 된다는 거고. 기록해서, 봐봐. 볼펜 한자로 쓰고, 학습 누적 기록부. 누적된 자료 분석만이 문제점을 해결해서 계속. 생활기록부. 옛날에 그거. 지금은 학습 누적 기록부라고 하지만. 이거 2개예요, 2개. 자, 책을 읽으면서 볼펜 쓰는 방법. 이것 때문에 뭐가? 무작정 밑을 읽지. 네. 초보 단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고르지. 그럼 2단계. 중요한 단어를 연결해. 그래, 얼개를 알아서 3단계. 그림, 도표로 옆에다 그려. 4단계. 그래서 총 요약 정리해. 노트 정리해. 5단계. 문제집 틀린 문제를 책에다가 요약 정리에다가 오답 노트를 써.
6단계. 근데 여기다가 자신만의 표기법으로 개념이면 개, 시험이면 시, 중요하면 중 이렇게 써. 이렇게 표기법 생기면 7단계. 공부를 했는데 이 요점점이 이게 무슨 뜻이지? 질문 적고 이거 왜 그렇지? 이게 혹시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창의 단계. 내가 요거랑 요 내용과 관련된 지식 옆에다 연결해가지고 뭐 내용을 더 플러스해.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글 쓰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작가의 의도, 왜 이걸 안 썼을까 이 작가가? 이래서 안 썼구나.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발표가 되겠네? 라고 하면 책을 만들어. 그래서 책 내. 밑줄치기 단계가 이거야. 그지? 너 지금 몇 단계요? 1단계요. 2단계, 3단계 나갈 수 있잖아 이제. 그렇죠. 이게 12단계에 나가면 책을 읽으면 뭐가 나온다고? 책 나와. 할 수 있는. 무슨 수준인지 알겠지? 네. 작가를 넘는 수준이 되는 거야. 자, 초보 단계는 뭐라고? 초보에서 단어를 찾는 거고, 중요 단계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흐름을 잡는 거고, 자, 이거는 단어야. 이거는 문장이야. 그러면 그걸 연결하면 글이 돼. 글은 서로 물론 구조로 만들어야 돼. 그걸 가지고 전체 정리를 했어. 거기다가 어려운 거 오답으로 추가를 했어.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개념 있는, 내 독창성 있는 편집 디자인을 해. 거기다 내 창의력을 완결해서 관련 지식을 더 모아, 심화시켜서, 그렇지, 작가를 완전히 이해하는 넘어서는 책을 구성해서 책을 만들어주는 게 글 읽기야. 밑줄 치면 이걸 점점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 그렇지 대화를 해야지. 근데 야, 니네 엄마랑 너랑 대화 많이 하냐? 네. 네가 좀 피하지? 아니요. 아니냐? 이거 다행이다. 대화를 해야 돼. 어쨌든 부모 역할 또 공부해야 되고 책 빌려다 줘야 되고 조언자를 내가 해줄 수 있잖아, 그지? 에? 네. 계획도 같이 짜주잖아. 공부할 기회도 주잖아. 네. 기다려주잖아. 네. 믿어주잖아. 함께 해주잖아. 너 봐봐. 너 공부 잘할 거라고 믿거든? 네. 그지? 얘는 당연히 잘하고 당연히 일하는 거 좀 기분 나쁘지? 에? 노력해서 잘하는데 당연히 잘한다고. 역시 대단하다 그러고 웃겨. 역시요. 노력해야 잘하는 거야. 근데 잘할 수 있는 재능이 훌륭한 것이지 아직 양 자체를 많이 한 건 아니야. 너 착각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지? 너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건 네가 지금 그 공부 방법상으로도 느끼잖아. 네. 안정감이나 이런 걸로. 성적을 쑥쑥 올리려면 첫 번째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에? 고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캠프할 때는 왜 고민이 없는 줄 아세요? 아침 먹고 3시간, 점심 즐겁게 먹고 3시간, 저녁 즐겁게 먹고 3시간 이렇게 공부하고 잠자. 아무 변수가 없어. 고민이 없어. 그러니까 맛있을 때마다 포인트를 줘. 이거 뭐 먹지? 이렇게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먹고. 미션 줘가지고 볼펜 다 쓰면 우리 영화관 가자. 게임처럼 해.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시키면 이걸 못하겠으면 야 이거 20번 읽어. 그러면 내 방법은 못 읽는데? 그럼 방법을 다시 물어봐야지 와서. 안 그러냐?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교과서를 포함한 독서가 최고라는 거지. 왜 독서가 최고라는 거야 내가? 틈새 시간이던 읽을 거를 확보해갖고 그지? 밑줄 치는 거 자체가 내가 그랬잖아. 이 마음심에다 뭐 하나 꽂아야 된다고 그랬어 상혜야? 펜. 펜을 하나를 딱 꽂으면 반드시 필자가 되거든. 반드시 성공해. 볼펜 끝에서. 그러니까 공부법 수 많은데 나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 파란색 볼펜 한 장 딱 들고 퇴. 모든 교과서, 참고서, 구멍내서 빵꾸 날 때까지 동그라미 쳐. 수학도 다 쳐. 쓴 거 다시 다 똑같이 써봐. 그럼 저절로 풀려. 저절로 읽히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하루에 한 자로 쓰면 되는데. 절대량인데. 100자로 쓰면 인생이 변하고 300자 쓰면 지위가 변한다. 100자로 연달아 쓰면 달라져. 애들이 진짜 확. 동기유발해서 연달아 볼펜 100자로. 이거는 어마어마한데 미안하지만 내 평생 3명밖에 못했어. 100자로요? 너 할래? 미치죠 사람.
아니지, 할 수 있지. 너 지금 도전하면. 근데 100자루에서 성공하면 돈 줘. 그렇군요. 도전비도 받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전하든지. 네. 100자루를 쓰면 100자루 연달 하루에 한 자루씩 100자루 완전 인생이 달라져. 이거 보장해요. 나는 365일에서 내가 몇 자루 썼다 그랬어? 360자루. 자랑스럽습니다. 360자루 썼습니다. 저는 15시간 걸렸습니다. 한 자루 쓰는데 모나미 153 매일 15시간씩 곱하기 361을 했습니다. 자, 공부 누적 기록부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죠? 급격한 변화보다는 그러면 급격하게 많이 하면 급격하게 나중에 안 해버려요. 그러지 말고 워낙 안 할 테니까 야금야금 매주 개선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수학을 여러 문제를 10문제, 20문제, 30문제, 40문제, 50문제, 90문제 풀었는데 못 풀렸으면 이렇게 40문제, 50, 60, 70, 80, 90, 110 하고 또 70, 80, 90, 100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어? 애들이 늘렸더니 막 10개씩 시작해서 10문씩 늘리면 선생님 저 죽어요. 내리면 돼. 근데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건 똑같아. 왜? 능력이 늘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 능력이 늘어난다고. 해보라고. 부모, 학교, 학생, 교사 다 대화해야 되지. 대화. 3자의 역할. 그치? 학생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지. 애절하게. 포상하고 벌칙. 벌칙 별로 없어. 딱 하나만 하면 돼. 어쨌든 벌칙. 방학 동안에는 지각하면 500원 벌금입니다. 이해? 알겠습니까? 네. 이거 다 모아서 이거 전부 다 뭐 살 거냐면 초코파이 사놓을 겁니다. 그래서 짱 박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지각을 한 다음에 500원을 내시고 초코파이를 2개를 드세요. 그럼 남는 돈이지. 초코파이 하나는 얼마냐? 네? 대략 500쯤 사? 500원보다는 알겠죠. 그럼 2개 먹고. 자, 나는 그렇습니다. 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학생이 못 기다리면 저 그만둘 테고, 학부모도 못 기다리면 그만둘 텐데, 기다려준 애들은, 기다려가지고, 이 정신 차린 애들은 이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뛰더라고요. 그리고 기적을 만들려면 기다려줘야 돼. 억지로 손잡고 뛰면 기적 안 나타나요. 기적. 지난 세월만큼 투자해야 복구되는 겁니다. 쉰 시간만큼.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그 전에 안 했죠. 그럼 나중에 결국은 하게 돼요. 이 배낭에다가 뭐라고요?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들어오는 돌이 있으면 내려오는 돌이 아니라 여기에 계속 누적돼가지고 계속 무게만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막판에 조금 무겁더라도 기적을 바랄 수 있지. 이게 너무 무거우면 기적도 못 바래요. 네. 자, 스스로 한 후에 투자하는데, 집중적인 투자 방법을 배워야 되죠. 정보도 검색하고, 계획도 투자하고, 이런 게 이제, 이 박사적 문제를 할까, 뭐를 할까, 이런 거 결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자, 이게, 제가, 오류동에 언제 살았더라? 이 오류동에 살 때, 우리 초등학교 나왔거든, 은규가. 저 서대전역 있는데, 서대전역, 기차역. 가봤다, 네. 거기 살 때가, 그때가 인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다니고 그랬거든. 몇 년 전이야? 민규 아니야? 은규, 그러면 9년 8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좀. 10년 더 됐네, 그지? 10년 11년 비교해요. 공부법 지금 여기 강의하지? 네. 자, 10년 동안 내가 발전이 하나도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일관되잖아. 지금은 이것보다 더 10년 후라 세련되게 니네들한테 때는 강제로 막 시키고 막 애들 한 척 했으면 하고 막 애들 뭐 하는 척 하나 만들고 막 애들이 볼펜을 쓰게 하니까 심지를 뽑아가지고 탁탁 털은 다음에 딱 끼고 막 별애들 다 있었어. 친구한테 볼펜 쓴 거 사. 내가 5,000원 한 장 줬거든. 볼펜 쓴 거. 심지 않아. 그러면 애들한테 야 다 쓴 거 갖고 와. 그럼 내가 1,000원씩 줄게. 애들한테 막 1,000원씩 주고 볼펜 와서 나한테 와서 자기가 4,000원 갖고. 우와 아니지. 그게 말이 안 되지. 나는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애절하게. 그지?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 진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진심으로 진짜 마음에 이게 탁 꽂혀야 돼.
사랑도 꽂혀야 되고 이게 화살이 딱 꽂혀야 돼. 어? 이게 꽂히면 진짜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꽂히게 하는 방법이 볼펜밖에 없다니까. 너 초등학교 이제 아니니까 어? 프린트 같은 거 네. 국사든 뭐든 달라 그래서 국어든 뭐든 한자로 이렇게 계속 하루에 한두 시간은 줄치는 시간. 왜 줄치라 그러냐면 읽을 때 이걸 줄을 빨리 치면 봐봐. 손이 더 빨라 눈보다. 니네 이거 못 봐. 이걸 따라가서 이 글자를 읽어봐. 어? 애들이 그래. 아, 눈이 빠르죠. 그래. 무슨 눈이 빠르면 그 카드 마술사들은, 에? 눈으로 다 찾아가고, 아, 여 왼쪽에 있는데요. 이러지. 그냥 카드 딱 해도 되지. 손이 빠르지. 네. 애들이 타짜를 몰라. 그러니까 손이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볼펜으로 쓰는 게 빨라. 그래가지고 빨리 볼펜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가. 네. 그러면 집중을 하게 돼. 축구를 할 때, 너 운동 좋아하니까 알잖아. 네. 메뉴하고 이 동네 팀하고 축구를 했을 때 속도가 다르니까 집중력이 다르지. 네. 그지? 선수들이 집중 안 하면 완전히 장난 아니잖아. 그지? 네. 1초 집중하는 동안에 막 바뀌잖아, 환경이. 네. 그 집중력 차이요. 속도를 지배해야 EPL인가? EPL인가? EPL이 뭐예요? EPL을 지배하고 아, 예. KBO도 지배하고 속도를 이게 빨리만 하는 것도 아니야. 메시가 걸어 다니거든. 네. 근데 기가 막히게 꼬리를 넣거든. 왜 그런지 알아? 집중해야 될 때만. 집중할 때 초스피드로 뛰면서 거기서 탁 넣는 거야. 뭐라고 걔는? 그게 아니라 요 문제를 풀었을 때 어려운 문제 살살살살 보다가 어려운 문제에 전력 집중해갖고 그걸 해결해. 어려운 문제를 다 맞아. 그래서 고득점자예요. 근데 축구 못하는 애들은 계속 뛰어다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이 수비도 열심히 뛰어다녀. 열심히 막어. 그러니까 어려운 걸 열심히 뛰었는데 못 풀어. 걔는 뭐 초고수가 된 거고. 어? 아니면 호날두처럼 그 인간계 넘어가는 메시처럼 그렇게 하는 거. 호날두처럼 이 순간적인 뛰는데 남들보다 월등하게 빨리 뛰어. 항상 일정 구간을. 어? 그래가지고 돌파를 해갖고 하는 일. 실력이 워낙 좋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쨌든 옛날하고 지금하고 거의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건 없어. 디테일한 구체적인 거는 구체적인 거는 지금이 더 구체적인데 요거 하나만 조금 더 네. 볼만하고 나머지는 지금이 훨씬 구체적인데 실제로 마음가짐은 똑같아. 지금 더 절실하게 느껴. 그래서 누적 기록부를 써줘야 내 제자요. 공부를 한 거 부분. 그 다음에 니네가 볼펜만 써도 진짜 그 부모한테 부끄럽지 않게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은 거야. 알겠어요? 네가 푸른 양이 아까 그거 많은 것 같지만 너 잘하는 애들 옆에 놓고 긴장하고 집중해서 풀어. 그럼 너 그거 반절 풀어. 아니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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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대전둔산동 Q&A 공부방 토마스입니다.